이 서해는요, 어떤 구조물이나 이런 것도 설치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지하자원 탐사 개발이라든가 높이 70m, 직경 100m 연어 양식장 2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 해경이 접근을 했는데 중국이 막아섰죠. 어업 양식이 필요하면 중국 영해에다가 하면 문제가 없죠. 연어 양식장이다라고 중국 측의 주장과 달리 폐석유 시추선 모양이다. 우리는 국제법적 원칙에 따라서, 근데 중국은 인구수 비례대로 사실은 북한하고 중국은 나름대로 정한 게 있어요. 동경 124도 선이에요. 그렇게 들어와 버리면 서해 바다의 한 70몇 %가 중국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때 중국이 아주 격렬하게 미국 항공모함이 들어오는 거를 저지를 했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간의 연합 합동 훈련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습 상륙함이 그걸 4개를 지금 배치를 해놨어요. 국가정보 담장에서 촬영을 했고, 동방명주 사건 비밀 경찰서, 헌인릉 오산 공군기지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의 간첩법은 북한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 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여론전, 심리전, 법률전, 이게 3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법이 없어요. 중국은 30만 정도의 해상 민병대 운영을 해요. 보통 때는 어선입니다. 강준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준영 교수님을 모시고 중국에 대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중국이 우리나라 서해에 지금 구조물을 설치를 하면서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뭐 사실 자기 영해에다가 하면은 우리가 뭐라고 할 말은 없죠.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그 서해는 한국과 중국이 바다를 공유하고 있고, 또 북쪽으로는 이제 우리 NL 선을 기준으로 북한도 관여가 돼 있잖아요. 네. 근데 한국과 중국은 아직 해양 경계 획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여기까지는 당신 바다고 여기까지는 우리 바다고 이렇게 경계를 나눠야 돼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이 영해 12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 이제 여기서는 독점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대개 우리가 200해리면은 킬로미터로 한 37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서로 양측이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를 하고 관리를 하려면 양측 길이가 합쳐서 한 800km 돼야 네. 갈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로 이렇게. 예. 근데 이제 서해는 약 400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겹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영해를 제외하고 이 겹치는 부분을 공동 관리하자고 그래서 PMG라고 그러죠. 잠정 조치 수역으로 정해놓고 그거를 이제 공동 관리를 하기로 한 겁니다. 해양 경계 획정이 안 돼 있는 가운데 2000년에 양국이 서로 이제 어업 협정을 맺었고, 이 어업 협정을 통해서 잠정 조치 수역을 설정해 놓고 거기는 이제 공동어로 상호 관리하에 그 공동어로가 가능하고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잠정 조치 수역은 기본적으로 양측이 공동으로 관리를 하는 거고 바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업, 그다음에 항행 이외에는 거기에 어떤 구조물이나 이런 것도 설치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하자원 탐사라든가 뭐 이제 이런 거 뭐 개발이라든가 네. 이런 게 안 되게 돼 있는 지역이에요. 네. 그런데 중국이 그 잠정 조치 수역, 물론 이제 중국 측에 가까운 잠정 조치 수역이죠. 거기에다가 연어 양식장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2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선란이라고 부르는 1호, 2호인데 이 서해는요, 다른 바다와 달리 바다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아요. 200m, 뭐 190m 이 정도밖에 안 되고, 그 가까이 가면 상당히 많은 이제 암초들이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런 데다가 높이 70m, 직경 100m 막 이런 거를 지금 구조물을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예전에 뭐 남중국해라든지 특히 베트남하고도 또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쵸. 이런데 보면 이런 구조물을 설치해서 기득권을 주장하고 그래서 이제 소위 그런 시설물들의 존재 그리고 그거에 이 관할권이 자신들한테 있다고 하면서 기정사실화하는 이제 이런 패턴들이 남중국해나 동중국해 이런 데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데 대한 우려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무슨 시설인지 모르니 좀 우리한테 보여달라. 그래서 우리 해경이 접근을 했는데 중국이 막아섰죠. 그래서 해경이 이제 대치하는 상태까지 이르렀고 그러더니 보도에 따르면 그 시설물이 연어 양식장이다라고 주장하는 중국 측의 주장과 달리 이게 중동 지역에서 쓰던 폐석유 시추선 모양이다. 근데 실제로 이제 옛날에 썼던 거니까 지금 시추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네. 그러나 그런 형태로 구조물을 설치했고 그러면 그 구조물을 관리하기 위한 구조물을 또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제 헬리콥터 같은 게 내릴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이게 혹시 그런 그 군사시설이라든가 또는 뭐 지하 탐사시설이라든가 이런 걸로 원용되는 게 아닌가 이제 하는 그런 걱정이 드는 그런 이제 구조물 설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만약에 그런 어업 양식이 필요하면 중국 영해에다가 하면 문제가 없죠. 중국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하필 PMG 이 잠정 조치 수역 상호 관리하기로 한 잠정 조치 수역에 들어와서 했느냐. 그러면 이게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려를 하고 긴장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어 양식장 필요면 중국 바다에 하면 되는데 지금 의심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요 의심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과거 남중국해나 동중국해의 중국의 이런 행태를 보면 이 확인될 만한 근거가 좀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이제 중국 우리가 보통 뭐 이런 그 조금씩 접근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살라미 전술. 이렇게 조금씩 잘라서 이 뭔가 자신들의 그 요구사항, 목표사항을 달성하는 이 살라미 전술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양배추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네. 겹겹이 쌓는 거죠. 주변을 겹겹이 싸서 이제 이게 소위 이제 회색지대 전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직접적 물리적 군사적 충돌 없이 이런 이제 그 다른 방법으로 군사적 행위에 준하는 이제 이런 그 영향력 확대하는 이런 전략을 이제 우리가 그레이존이라고 해서 회색지대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과거에 남중국해라든지 동중국해라든지 또 동사군도, 서사군도, 남사군도 이렇게 군도들이 많아요. 섬이. 네. 뭐 베트남하고의 충돌, 그다음에 필리핀하고의 충돌 이런 거 할 때 다 옛날에 해봤던 거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서해 지역에 저런 시설물이 들어오는 것은 장기적으로 그런 흐름과 맥이 같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건 이제 단순하게 무슨 영유권 분쟁이라든가 이런 정도의 뭐 그칠 수는 없지만 그 정도라면 또 어떻게 얘기가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이 안보 상황하고 직결이 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 북한이라는 위협 요인이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한미 동맹이 연합 작전도 해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중국이 그런 그 소위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관할권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자꾸 확장을 시키면 그 이제 서해에서의 우리 군사적인 어떤 행동
이런 것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연합훈련은 물론이고.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안보 상황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걱정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구조물들이 서해에 어떻게 보면 알박기식으로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군사적인 뭐 미사일 포대를 갖다 놓는데 이러면 우리 한미연합군이 안보적으로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우선 연합작전이 사실 상당히 이제 쉽지 않을 수가 있죠.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때 미국의 조지 워싱턴 함이라든가 이런 그 항공모함 전단이 들어왔었죠. 네. 중국이 아주 격렬하게 우리 서해로 그 미국 항공모함이 들어오는 거를 저지를 했었습니다. 원래 그 태안반도를 지나서 연평도까지 가서 무력 시위를 하려고 했는데 중국 측의 강력한 저지로 인해서 경렬 비열도 정도 그 밑에 이제 거기까지밖에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국은 미군 그렇지 않아도 요새 뭐 무역 전쟁 때문에 복잡한데 미국의 한반도 영향력이 확장되는 거를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하는 입장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이 확장이 되는 걸 막으려고 할 거고요. 그런 가운데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교수님 여기는 사실 북한의 입장도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북한은 그럼 중국의 이런 조치에 특별한 뭐 반응이 좀 있을까요?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남북 분계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북방 한계선 우리가 NLL이라고 하는 건데 네. 이거는 이제 남북한 간에 이제 맺은 거예요. 잠정적으로. 네. 이 NLL은 사실 남북 간의 문제고 그런데 중국은 이 NLL은 남한하고 북한하고 둘이서 맺은 거기 때문에 이게 국제법적 효력이 없다. 국내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제 서해 불법 조업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네. 많이 와가지고 중국 어선들이 문제가 생기면 NLL 이북으로 도주를 하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북한과 묵계가 돼서 그리고 또 이제 이버료도 상당한 소위 이버료 그러니까 네. 돈을 주고 이제 어장을 파는 형태 이런 것들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군사적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다만 북한도 중국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확장되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도 좋을 거는 없죠. 이제 이 구조물 얘기가 나와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은 북한하고 중국은 1961년도에 그 해상 경계를 나름대로 정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동경 124도 선이에요. 네. 근데 이제 한국과 중국은 잠정조치 수역의 중간선이라고 해서 그게 대개 124도 30분입니다. 네. 근데 124도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쪽으로 30분만큼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약 한 70km 정도 됩니다. 바다가. 야. 그러면은 그렇게 들어와 버리면 서해 바다의 한 70몇 %가 중국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중국의 관할에 있는. 그래서 우리는 그거는 북한하고 중국이 맺은 건데 네. 그거를 왜 한국 서해 바다까지 이렇게 줄을 긋느냐. 네. 이제 이 점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있어 왔거든요. 그렇죠. 중간선이라는 거는 이제 가운데선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은 중간선을 어떻게 주장하는 거냐 하면 자기네 해안선이 훨씬 길고 인구도 많고 배가 많아서 한국같이 해안선이 짧고 인구도 없는데 그거를 동등하게 1대1로 중간선 가운데선을 하는 거는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른 형태로 중간선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국제법적 원칙에 따라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게 가운데를 이렇게 잘라서 중간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은 억셉트를 하지 않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중국의 뭐 해안선이라든가 인구수 비례대로
하는 거는 그거는 그러면은 작은 나라들은 계속 해안선이 쪼그라들어야 되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사실 해양 경계 획정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직도 지금 회담을 한 29번인가 했고요. 곧 또 국장급 회담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거는 이런 그 소위 상호 주장이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법 구조물 문제, 그 다음에 124도로 이 소위 중간선을 중국 입장에서 보면 확장하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서 지금 중국군의 해상훈련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 간의 연합 합동훈련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서해 문제는 사실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오산 공군기지에서 중국인 이제 학생이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학생들이 우리나라 군사 시설을 어떻게 보면 스파이처럼 카메라에 많이 촬영을 하고 전투기도 찍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사실 미군 기지까지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부모님이 공안이다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좀 어떤 사건인가요? 뭐 사실 명확하게 그런 이제 전후 관계가 밝혀지지 않았고 그 법적으로도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미 우리가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동방명주 사건도 그렇고 뭐 비밀 경찰서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리고 뭐 허닌릉이라는 데가 우리 이제 국가정보원이 있는 데인데 거기 담장에서 뭐 이렇게 또 촬영을 했고 오산 공군기지도 마찬가지고 드론 같은 거가 이제 굉장히 자유스럽게 뭐 군사용 드론 아니더라도 이제 많이 촬영을 하고 이런 게 보편화돼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중국 국적을 가졌거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100만 명 정도가 한국에 와 있는데 당연히 그 중에는 자국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합리적 의심은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죠.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거는 아직 뭐 그런 것들 그 죄명이 밝혀지거나 그래서 기소가 되거나 뭐 이제 이런 거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충분히 그럴 개연성은 있다. 이제 그 점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좋은 뜻이건 나쁜 뜻이건 학생들의 호기심이건 어쨌든 그게 공군 기지, 그다음에 뭐 특정 기관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이거는 분명히 무슨 의도를 갖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이제 그래서 사실 이전에 우리가 뭐 간첩법 대한민국의 간첩법은 기본적으로 북한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왜곡이라는 북한 대상이 아니고 이제 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거를 작년에 이제 소위를 통과해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벌어진 이제 여러 가지 국내 정세 문제 뭐 이것 때문에 국회에 아직도 계류 중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이런 대응 입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영향력 공작을 잘 보면 이게 보통 이제 중국에서는 이미 2000년대 초반에 앞으로 우리는 집정 무력 사용보다 3전이라는 걸 하겠다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여론전, 심리전, 법률전 이게 3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론을 조성해서 상대방에게 이제 위협을 가한다거나 심리를 불안하게 한다거나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를 계속 건드리면 우리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안 건드리는 게 니네가 훨씬 나아.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한테 잘 쓰는 수법이죠.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또 뭘 하냐 하면 법을 만듭니다. 법을 만들어서 나중에
아니, 항의를 하면 우리는 국내 우리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한 거다. 근데 우리는 그런 법이 없어요. 대응법이.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앞으로 이런 그 대응 입법 같은 거, 특히 사이버 안보 시대 영향력 확장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우리도 철저하게 대응 입법을 해서 다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 중국도 해안경비대법 이런 거 만들었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남중국해를 겨냥했다고 하지만 해안경비대법을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서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충돌이 생겼을 때 자기네는 자기네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거기에 그거를 겨냥하거나 맞대응할 수 있는 법이 명확하게 있지 않는 거. 그러면은 그거는 법률전에서도 또 약간 뭐 이제 속된 말로 밀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런데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대응 입법 같은 것들도 철저하게 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이 해경법이라는 거를 발표를 하니까 대한민국 해양경찰을 생각해서 해경법 이렇게 그냥 하는데 그건 해안경비대법이에요. 군인입니다. 훨씬 강하죠.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거기에다가 중국은 30만 정도의 해상 민병이라는 걸 운영을 해요. 민병대. 네. 보통 때는 어선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정한 문제가 생기면 정보라든가 네. 이런 거를 이제 제공해 주는 민병대라는 이름의 민간 군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게 한 30만 명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고 예전에 이제 우리 이어도가 영토 문제는 아니지만 이어도는 잠정조치 수역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다만 공해예요. 공해. 공공의 바다인데 거기에 우리가 이제 탐사를 거쳐서 2003년인가요? 이제 해양과학기지로 만들었거든요. 이제 그걸 보고 한국이 니네가 먼저 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공해의 평화적 사용에 의해서 한 거고 이 지금 서해에 중국이 구조물 설치하는 거는 그 잠정 조치 수역에 한 거니까 이거는 상호 간의 협정과 약속을 위반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계속해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해상 민병들이 동원이 되는 거예요. 까맣게 배가 막 이제 포위를 하고 이제 이런 형태들이 일어나니까 우리도 굉장히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서해는 그 중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3개가 있는데 2개의 항공모함 전단에 모항이 있습니다. 기지가. 네. 그다음에 그 항공모함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이제 경항공모함이라고 할 수 있는 강습 상륙함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걸 4개를 지금 배치를 해놨어요. 북양점 그러니까 북양 함대죠. 이제 북쪽 함대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서해 지역은 중국의 해상 군사력이 본격적으로 투영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그런 게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응 전력 내지는 대응 입법을 해서 관리를 할 건지 이런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